안녕하세요. 신미라입니다. 이제부터 ITQ 파워포인트 자격 대비를 위한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ITQ 파워포인트의 답안 작성 요령과 전체 구성의 지시사항을 수행해 봅니다. 특히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슬라이드 제목과 하단 로고 그리고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이 시작되고 나면 바탕화면에서 파워포인트 2010 아이콘을 찾아 더블클릭하여 실행하도록 합니다. 파워포인트가 실행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제목 슬라이드가 표시가 되는데요. 우리가 작성할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에는 제목 상자와 부제목 상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상자가 포함이 되도록 넓게 드래그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하도록 합니다. 이제 슬라이드의 크기를 지정할 건데요. 디자인 탭에서 페이지 설정 그룹에 페이지 설정 도구를 눌러서 슬라이드의 크기는 A4로 설정하고요. 슬라이드의 방향은 가로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 탭에 가면 레이아웃을 눌러보면 파워포인트가 제공하고 있는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리가 ITQ 파워포인트 시험에서는 총 6개의 슬라이드를 작성할 건데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을 사용하고요. 나머지 5개 슬라이드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방법은 새 슬라이드라는 단추를 누르면 되는데 새 슬라이드 추가하는 단추가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단추를 누르면 레이아웃을 선택하면서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거고요. 위에 있는 단추를 누르면 바로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에 슬라이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단추를 5번 눌러서 슬라이드를 총 6개로 만듭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답안 파일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저장 도구를 클릭하거나 Ctrl S를 누릅니다. 답안 파일은 내 문서 아래에 ITQ 폴더 아래에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바탕화면 아래에 있는 문서 폴더를 클릭하고요. 오른쪽에서 ITQ 폴더 더블 클릭해서 이곳에 파일을 저장하는데요. 파일 이름은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그리고 하이픈 여러분의 성명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성을 해볼 건데요. 슬라이드 마스터는 여러 슬라이드에 동일한 디자인을 적용하고 싶거나 동일한 그림을 표시하고 싶을 때 해당하는 내용을 슬라이드 마스터에 작업을 하면 여러 슬라이드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성을 할 때는 보기 탭에 마스터 보기 그룹의 슬라이드 마스터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왼쪽 레이아웃 창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레이아웃과 상관없이 여러 슬라이드에 적용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을 하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을 가진 슬라이드에 적용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을 가진 슬라이드에 적용하고 싶은 내용을 작성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제목과 관련된 서식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후에 제목의 글자 속성을 변경할 건데요.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 글꼴은 맑은 고딕이고요. 글자의 크기는 40포인트 그리고 글자의 색깔은 파랑으로 지정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이 색상을 지정을 할 때는 반드시 해당하는 색상명이 표시되어 있는 색깔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이제 제목 도형을 그릴 건데요. 출력 형태에 보면 모서리가 접힌 도형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도형을 그릴 때는 삽입 탭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도구를 클릭하면 기본 도형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을 선택하고 도형을 그릴 때는 슬라이드 작업창에 꽉 차게 도형을 그리도록 합니다. 도형을 그리고 나면 도형의 윤곽선의 설정을 변경할 건데요. 도형 윤곽선을 변경하는 메뉴는 그리기 도구에 서식 탭을 클릭해도 되는데요. 도형을 더블 클릭하면 바로 서식 탭이 설정이 됩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클릭해서 도형의 윤곽선의 색상은 검정이고 윤곽선의 두께는 4분의 3포인트 설정하도록 합니다. 이제 도형의 채우기 색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시험지가 흑백이어서 여러분들 임의대로 색상을 지정해도 되는데요. 가능하면 도형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색상을 지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도형의 채우기 색은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채우기에서 여러분들 임의대로 색상을 변경하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를 보면 이 모서리가 접힌 도형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출력 형태의 제목 도형을 보면 모서리가 접힌 도형이 2개가 그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려진 도형을 컨트롤 드래그를 해서 하나를 더 복사를 하고요.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은 후에 사이즈를 줄여보겠습니다. 크기를 조절할 건데요. 조절점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안쪽으로 중심점으로 드래그를 하면 양쪽에서 같은 크기로 조절이 됩니다. 도형의 크기를 조절한 후에는 도형의 채우기 색을 변경하겠습니다. 임의의 색으로 변경을 한 후 도형의 모서리가 접힌 부분을 왼쪽으로 바꿔줄 건데요. 출력 형태를 보면 위쪽에 복사된 도형의 모서리 부분이 접힌 모서리 부분이 방향이 다릅니다. 그래서 복사된 도형을 회전을 시킬 건데요. 정렬 그룹에서 회전 도구 눌러서 좌우 대칭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제목 도형을 뒤쪽으로 보내서 제목 글자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도형을 선택하는 방법, 여러 개의 도형을 선택하는 방법은 Shift 키를 눌러서 해당하는 선택하고자 하는 도형을 클릭하면 됩니다. 2개의 도형을 선택한 후에 정렬 그룹에 뒤로 보내기 목록 단추를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를 클릭을 하면 뒤에 있던 제목 상자가 앞으로 표시가 됩니다. 제목 상자를 적당하게 우리가 그려놓은 도형의 가운데 오도록 배치를 시킵니다. 이제 왼쪽 하단에 로고 삽입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삽입할 건데요. 삽입 탭에 이미지 그룹에 있는 그림 도구를 클릭하면 우리가 삽입해야 될 그림의 경로는 내 문서 아래에 ITQ 폴더 아래에 픽처 폴더에 있습니다. 픽처 폴더에서 우리가 삽입할 그림은 로고 2.jpg입니다. 로고가 삽입되면 로고의 배경을 투명하게 변경하겠습니다. 그림 도구의 서식 탭에서 색 도구 클릭해서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한 후에 투명하게 만들고자 하는 배경 부분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출력 형태대로 로고를 적당하게 왼쪽 하단에 위치시키고요. 크기도 조절하도록 합니다. 이제 1번 슬라이드에는 제목 도형이 표시가 되지 않도록 설정을 할 건데요. 두 번째 슬라이드, 즉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에 적용하고자 하는 슬라이드 클릭해서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 배경 그룹에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체크합니다. 이제 슬라이드 번호와 관련된 건데요. 슬라이드 번호를 만약에 입력을 해야 할 때 번호 뒤에 숫자 이외에 페이지라든지 쪽이라든지 슬라이드 같은 추가로 표시되는 문자가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은 마스터에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을 선택했기 때문에 세 번째 슬라이드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 가로 뒤에 추가로 표시되고자 하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출력 형태는 단순하게 슬라이드 번호만 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이 끝났습니다.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해서 슬라이드 편집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전체 슬라이드의 형태를 보면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슬라이드에 다 똑같이 제목 도형과 제목 서식 그리고 하단에 로고가 다 삽입되었습니다. 이제 슬라이드 번호를 지정을 할 건데요. 삽입 탭에서 텍스트 그룹에 슬라이드 번호 클릭하거나 혹은 머리글 바닥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머리글 바닥글 대화 상자에서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를 하고 이 슬라이드 번호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에 체크하고요. 모두 적용 버튼 누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는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의 번호가 표시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슬라이드를 작업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컨트롤 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도록 하고요. 자, 레벨 업그레이드 실력 향상을 위한 실전 연습 문제 1번 함께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파워포인트를 실행해서 가장 먼저 제목 슬라이드에 있는 제목 상자들을 지우도록 합니다. 넓게 드래그해서 상자가 포함이 되도록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후에 딜리트 키 눌러서 상자들을 삭제를 하고요. 자, 이제 슬라이드의 크기 설정합니다. 네, 디자인 탭에서 페이지 설정 도구 클릭한 후에 슬라이드 크기는 A4로 설정을 하고요. 슬라이드의 방향은 가로로 설정합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5개를 추가할 건데요. 홈 탭에서 새 슬라이드 위쪽에 있는 단추 5번 눌러서 슬라이드를 추가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의 크기와 그리고 슬라이드의 제목 슬라이드 설정이 끝나고 나면 이렇게 슬라이드의 크기를 지정하고 필요한 슬라이드 5개를 추가하고 나면 답안 파일을 저장하도록 합니다. 지시사항에 있는 것처럼 내 문서 아래의 ITQ 폴더에 1, 2, 3, 4, 5, 6, 7, 8 성한당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S 눌러서 경로는 내 문서 아래에 ITQ 폴더고요. 답안 파일은 1, 2, 3, 4, 5, 6, 7 하이픈 성한당으로 저장합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는 보기 탭에서 마스터 보기 그룹에 슬라이드 마스터 도구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슬라이드에 제목과 관련된 서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제목 텍스트 상자 클릭해서 제목의 글꼴 홈 탭에서 맑은 고딕 그리고 크기는 40포인트 글자 색은 파랑으로 설정합니다. 이제 출력 형태를 보고 도형 그릴 건데요. 평형 사변형 도형이 2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도형을 그리는 메뉴는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도구 클릭하면 되고요. 기본 도형에 있는 평행 사변형 도형 선택합니다. 슬라이드에 도형을 그릴 때는 꽉 차게 그립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작업창에 좌측 상단에서부터 드래그해서 도형을 그리면 되겠고요. 도형을 그리고 나면 도형의 윤곽선 변경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 목록 단추 눌러서 윤곽선의 색상은 검정이고요. 윤곽선의 두께는 4분의 3포인트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의 채우기 색은 임의색으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이제 이 도형 안쪽으로 같은 형태의 도형 하나 더 그릴 건데요. 컨트롤 드래그해서
복사한 후에 다시 제 위치로 이동을 하고요. 자, 안쪽으로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조절점 중앙으로 드래그하면 좌우가 같은 크기로 조절이 됩니다. 자, 크기가 줄어든 이 도형의 채우기 색깔도 임의의 색으로 변경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이 두 개의 도형을 제목 상자 뒤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도형을 여러 개 선택할 때는 Shift 키를 눌러서 클릭하면 되고요. 자, 뒤로 보내기 목록 단추 눌러서 맨 뒤로 보내기 클릭합니다. 제목 텍스트 상자가 표시가 되면 제목 상자를 위로 이동해서 도형의 가운데에 오도록 배치를 하도록 합니다. 이제 왼쪽 하단에 그림 삽입할 건데요. 자, 로고는 삽입 탭에서 이미지 그룹에 그림 도구 클릭하고요. 자, 픽처 폴더 아래에 로고 1.jpg 삽입합니다. 자, 그림이 삽입되고 나면 회색 부분의 배경을 투명하게 변경할 건데요. 자, 그림 도구 서식 탭에서 색 도구 클릭해서 투명한 색 설정 클릭한 후에 투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배경 부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출력 형태대로 적당하게 왼쪽 하단으로 그림 배치한 후에 크기 조절하도록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인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에는 제목 도형을 표시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 배경 그룹에 있는 배경 그래픽 숨기기를 체크합니다. 자, 이제 출력 형태를 보면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번호 뒤쪽에 특별히 추가로 표시할 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슬라이드 마스터는 닫습니다. 자, 그리고 삽입 탭에서 머리글 바닥글 클릭해서 슬라이드 번호 삽입하도록 하는데요.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고 첫 번째 제목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에 체크하고요. 모두 적용 클릭합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제목 도형도 표시되지 않았고 슬라이드 번호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부터는 저희가 마스터에서 작업한 내용들이 다 적용이 되었습니다. 자, 컨트롤 S 눌러서 답안 파일 저장하도록 합니다. 이제 실전 연습 문제 2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새 파일을 열은 후에 자, 제목 슬라이드에 있는 제목 상자들을 삭제하겠습니다. 드래그해서 상자 선택한 후에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하고요. 자, 슬라이드 크기 지정합니다. 디자인 탭에서 페이지 설정 눌러서 슬라이드의 크기는 A4 용지고요. 슬라이드의 방향은 가로입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5개 더 추가할 건데요. 홈 탭에서 새 슬라이드에 있는 위쪽 버튼 눌러서 5번 눌러서 슬라이드를 총 6개로 만듭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 작성합니다. 그래서 보기 탭에 마스터 보기 그룹에 슬라이드 마스터 클릭하고요. 자, 먼저 제목의 글자 서식부터 변경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클릭해서 제목의 텍스트 상자 선택한 후에 자, 글꼴은 궁서입니다. 홈 탭에서 글꼴에서 궁서 선택하고요. 자, 글자의 크기는 4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은 빨강이고요. 자, 제목의 글자 서식 변경했으면 자, 이제 제목 도형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에서는 도형을 그릴 일이 아주 많기 때문에 도형이 어느 도형인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형은 순서도에 있습니다. 도형을 삽입할 때는 삽입 탭에서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의 목록 단추를 누르면 순서도 그룹에 카드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도형 선택하고요. 슬라이드 마스터의 도형을 그릴 때는 좌측 상단에서 꽉 차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 그리고 나면 도형의 윤곽선 먼저 변경하겠습니다.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은 검정으로, 그리고 두께는 4분의 3포인트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 도형 색깔 임의의 색으로 변경합니다. 자, 도형 하나 더 복사할 건데요. 컨트롤 눌러서 아래로 살짝 드래그해서 도형을 하나 더 복사한 후에 다시 원위치 시킨 후에 컨트롤 키 눌러서 가운데를 향해 드래그를 하면 크기가 좌우가 같이 변경이 되지요. 자, 임의의 색으로 채우기 색 변경합니다. 자, 출력 형태를 보면 아래쪽에 있는 도형은 지금 위아래가 뒤바뀌어 있는 상태지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도형 선택해서 서식 탭에 회전 도구에서 상하 대칭 선택합니다. 자, 이제 이 제목 도형들을 제목의 텍스트 상자 아래쪽으로 가도록 위치를 바꿔보겠습니다. 두 개의 제목 Shift 눌러서 선택한 후에 정렬 그룹에 있는 뒤로 보내기 클릭해서 맨 뒤로 보내기 클릭합니다. 자, 제목에 텍스트 상자가 보이면 상자를 적당하게 가운데 오도록 배치하도록 합니다. 이제 왼쪽 하단에 로고 삽입해 보겠습니다. 삽입 탭에서 그림 클릭해서 로고 1.jpg 더블 클릭해서 삽입합니다. 자, 로고의 배경을 투명하게 변경할 건데요. 서식 탭에서 색도구 클릭해서 투명한 색 설정 선택한 후에 로고의 배경 부분 클릭해서 배경을 투명하게 설정합니다. 이제 출력 형태대로 로고를 왼쪽 하단에 위치시키고 크기 조절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슬라이드 클릭해서 제목 슬라이드에는 제목 도형이 보이지 않도록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에 체크를 합니다. 자, 이제 마스터 보기 닫기 클릭해서 슬라이드 편집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번호 삽입해 보겠습니다.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 있는 머리글 바닥글 클릭해서 슬라이드 번호 체크하고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 모두 적용 클릭합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제목 도형과 슬라이드 번호가 표시되지 않았고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는 우리가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했던 내용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고 슬라이드 번호도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답안 파일 저장해 보겠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저장 클릭하거나 Ctrl S 눌러서 저장을 하는데요. 답안 파일 저장하는 경로는 내 문서 아래에 ITQ 폴더고요. 답안 파일은 123456 김수연으로 한번 저장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수험장에서 답안 파일을 저장을 할 때는 반드시 정해진 경로에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성명으로 파일명을 저장해야 하고요. 수험번호 성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혹은 답안 파일을 저장은 했는데 전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다 실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전체 구성의 지시사항들을 작업을 해봤고요. 그리고 답안 파일을 저장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슬라이드인 제목 슬라이드를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